안녕하세요. 자독수 필사입니다. 2024년 3월 5일 오후 5시 맨발 걷기 올라가고 있습니다. 영상 기온이 11도까지 오르는 등 매우 따뜻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날씨에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만큼 100일간의 겨울 대장정을 마치고 이런 따뜻한 날을 맞이하게 되니 정말 감회가 남다릅니다. 따뜻한 날씨 속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맨발 걷기를 오늘도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위인 중에 한 분이 성웅 이순신 장군입니다. 그분이 배수의 진을 치면서 일본 전함 130여 척과 자신이 가진 고작 13척의 남루한 배로 그 어마어마한 일본군과 맞설 때 장군이 남기신 유명한 말이 있죠. 생즉사 사즉생.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맨발 걷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좀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맨발 걷기는 장난이 아닙니다. 맨발 걷기는 장난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맨발 걷기는 그냥 해보고 말지 하는 정도의 도전이 아니고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걸고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와 마음이 결여되어 있으면 쉽사리 곁을 내주지 않는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존재라고까지 제가 표현하는 이유는 그만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을 만큼 의미를 가진 행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에 영상 제목으로도 만들어 둔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는 그런 책 제목이 있지만 아프니까 맨발 걷기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아는 분 중에 허리 디스크 환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께 맨발로 걸으면 몸의 균형, 척추의 균형도 맞춰지고 그리고 혈압, 지압 효과 그리고 접지 효과를 통해서 허리 불편한 부분이 많이 개선될 테니 맨발로 걸어보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분은 하필 또 시작한 때가 겨울이라서 겨울에 혹독한 추위에 맨발로 드러내면서 한번 몇 번은 걸어봅니다. 왜냐하면 맨발 걷기가 허리 통증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정보들을 여러 번 접했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해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겨울 맨발 걷기가 혹독합니다. 정말 처음 시작하는 분들한테는 혹독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저조차도 멋모르고 덤빌 때 첫 1년차 겨울에 눈길을 정말 정신없이 걷다가 발가락에 동상이 왔을 정도로 너무 고되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고되고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얻는 게 오히려 더 많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분은 하필 겨울에 시작을 해서 도저히 허리 불편한 것도 불편한 거지만 도저히 이 겨울에 맨발로 못 걷겠다 하시면서 너무 고통스럽다면서 맨발 걷기를 그냥 안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분께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맨발 걷기가 힘든 건 사실이지만 나는 맨발 걷기를 통해서 당신이 반드시 나아질 수 있고 보다 더 정상인의 삶,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나는 확신한다. 지금은 힘들겠지만 우리는 흔히 얘기하지 않느냐. 맨발 걷기 또한 괴롭지만 그 과정을 즐겨라. 즐겨라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이 고통을 어떻게 즐길 수 있느냐. 이 힘든 상황을 어떻게 즐길 수 있느냐. 당신이나 되니까 겨울마다 그렇게 맨발로 걷고 하지.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죽을 맛이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죽을 맛이었습니다.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나. 처음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고 느낄 수 없던 것들을 느끼고 알 수 없던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맨발 걷기에 중독이 되어 이 좋은 점을 누리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맨발로 걷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허리가 그렇게 힘들고 아프면서 그러면 맨발 걷기는 한겨울 맨발 걷기는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면서 그 허리로 생활하는 거는 고통스럽지 않았느냐? 그 허리로 살아가는 것은 괴롭지 않았느냐? 맨발 걷기보다 허리 통증이 더 괴롭지 않더냐? 물론 돌아보면 허리 통증도 괴롭고 맨발로 걷는 것도 괴롭습니다. 그런데 겨울에 맨발로 걷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여 맨발 걷기를 포기해버리면 허리 통증은 그대로 남습니다. 허리 통증을 이겨낼 수 있으려면 정말 이를 악무는 죽기 살기에 가고 생즉사 사즉생의 그런 의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맨발 걷기가 힘들고 괴로우면 허리 통증은 괴롭지 않고 힘들지 않더냐, 고통스럽지 않더냐 라고 물어보면 그분들도 할 말이 없습니다. 차라리 맨발로 걷는 고통보다는 허리 통증으로 평생을 살겠다라고 자포자기하는 이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허리 통증은 기존에 내 몸에 계속 얹혀있던 불청객이고 계속 있던 불편한 이웃이긴 하지만 있었던 이웃이죠. 그런데 맨발 걷기라는 이 불청객은 아무리 효과가 좋고 효험이 좋다 하더라도 기존에 없던 불편함에 또 하나 더 태우는 것입니다. 허리 통증과 더불어 겨울 맨발 걷기라는 이 불편함이 추가가 되면서 사람들은 허리 통증도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한겨울 맨발 걷기라니 이 불편함과 이 고통을 어떻게 이겨내라고 하는 것인가 라면서 한 가지 통증을 불편함을 어려움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맨발 걷기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허리 통증은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자고 마음 먹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어머니가 어저께 전화를 드렸더니 맨발 걷기를 꾸준히 해 오셨습니다. 해 오셨는데 어저께 제가 전화를 드리니 풀이 죽어가는 얼굴로, 참고로 저희 어머니면 70대 중반이시고 풀이 죽어가는 목소리로 눈이 침침하고 눈앞이 뿌여서 동생과 함께 병원에 가보니 백내장이랍니다. 백내장이라면서 수술 날짜를 받았다면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듣고 굉장히 의아했지만 일단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생각해보니 저희 어머니가 맨발로 계속 걷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백내장이라는 현상이 왔다.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근 몇 개월 동안은 완전 한겨울에 추울 때는 제외하고 한 1개월 정도, 한 달 정도는 또 이렇게 꾸준히 걸으셨거든요. 그런데도 눈에 백내장이란 현상, 눈이 부해지는 현상이 왔다는 것은 최근 며칠간 저희 어머니가 맨발 걷기를 하지 않으셨다는 그런 증거 같더라고요.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나이가 들면 어떤 형태로든 눈앞이 부옇게 되거나 백내장, 녹내장 그런 자연스러운 현상들은 나이가 들면서 어느 정도는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고요. 피해갈 수 없고요. 그런데 마침 맨발 걷기를 꾸준히 해왔을 때는 저희 어머니에게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났는데 맨발 걷기를 요 며칠 추워서 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눈앞이 뿌얘지면서 기운 없는 목소리를 말씀하시길래 제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수술은 아니다 싶어서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제 말씀 듣고 수술을 하면 어머님도 부담이고 그게 또 재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면 가족들도 엄청난 부담이다. 마음의 부담도 들고, 그리고 늙은 나이에 몸에 시술을 하고 수술을 하는 것은 나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어머니가 제 말을 믿고 계속 맨발 걷기를 해오지 않으셨냐. 맨발 걷기를 통해서 백내장 그리고 녹내장이 완치가 되고 개선이 된 사람들이 많다. 지금까지 맨발로 계속 걸어오셨으니 이번에도 내 얘기를 한번 믿고, 최근 며칠 동안 어머니가 맨발로 꾸준히 걷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백내장의 현상이 나타난 것 같다. 내 말을 믿고 아침, 점심, 저녁 식사하듯이 지금은 예전하고 틀리게 하루 3번씩 1시간씩 해서 하루 3시간, 못해도 아침 저녁으로 1시간씩 2시간씩만 걸어보시라. 그러면 수술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될 거라고 나는 확신을 한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저희 어머니가 기죽은 목소리로 어느 정도는 귀찮다는 목소리로 알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알아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확인 전화를 며칠쯤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은 굉장히 나약합니다. 정말 저희 어머니 나이에 죽기 살기로 하시라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수술 받는 것은 편합니까? 수술 받는 것은 아무 위험이 안 드나요? 수술 받는 것은 부담이 없나요? 다 힘들고 어렵고 위험도는 높은 거는 당연합니다. 그런데 맨발 걷기 앞에서는 사람들은 이게 맨발 걷기라는 자체가 무료이고 아주 너무나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늘상 맨발로 걷고 있으면서도 이깟 맨발 걷기가 무슨 암을 낫게 하고 무슨 백내장을 좋게 하고 무슨 시력을 좋게 하고 청력을 좋게 하고 무슨 뇌졸중을 풀어줘 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이 단순한 맨발로 걷는 과정 안에 엄청난 우주 삼라만상의 비밀이 우리 몸을 관통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프니까 청춘이다처럼 아프니까 맨발로 걸어야 된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1년 2개월 전 재작년 12월 오토바이 사고로 제 왼쪽 발목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치 7, 8주 정도 나올 만큼 굉장히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맨발 걷기를 꾸준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발을, 그때 발이 엄청나게 부어올랐고 피멍이 들고 난리도 아니었죠. 발을 쩔뚝쩔뚝거리면서 걸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저는 병원 치료를 거부하고 맨발 걷기를 통해서 대자연이 내 몸 안에 이 자연 치유력과 자연의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맨발 걷기로 병원 치유를 받지 않고 이 발목에 엄청난 이 염증을 가라앉히고 치유할 수 있을까 한번 테스트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정말 아픈 발목이지만 쩔뚝쩔뚝거리면서 매일 눈길을 걷고 매일 겨울 한 달 동안 계속 걸었습니다. 그렇게 맨발로 매일 1시간에서 한 2시간 정도 맨발로 계속 걸었더니 불과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자 정말 가벼운 조깅, 좀 불편하긴 했지만 가벼운 조깅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됐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못해도 전치 7, 8주에 엄청난 사고를 당했는데 근육이 파열되고 인대가 파열됐음은 말할 나위 없이 정확한 사실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맨발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꾸준히 걸은 것 뿐인데 지금은 후유증 없이 깨끗하게 나와서 일상생활에 복귀했습니다. 저조차도 그렇게 발목이 아플 때는 모든 게 다 귀찮고 힘들고 눈길, 더군다나 겨울에 그렇게 걷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귀찮고 힘들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발을 다쳐서 고생해야 하느냐 라는 생각조차도 인정하기 싫었고 말이죠. 그런데도 저는 걸었습니다. 왜냐? 사즉생 생즉사,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는 마음, 죽기 살기 라는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즐기자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맨발 걷기가 내 몸을 살린다는 것을 여러 정황과 증거 그리고 책들을 통해서 저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를 믿었고 맨발 걷기를 믿었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저는 맨발 걷기에 임할 수 있었고, 그렇게 병원 치료 한번 받지 않고 제 왼쪽 발목은
거의 뭐 정상처럼 돌아왔고 지금은 아주 튼튼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제가 아픈 분들께 정말 중병이 걸린 분들께 죽기 살기로 하시라 라고 말씀드릴 자격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만약 중병에 걸린다면 저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병에 걸린 기억은 없지만 그래 본 적은 없지만 모든 병은 기초에서 기본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꾸준히 내가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치료를, 그게 뭐 병원 치료든 내 자신과의 치료든 한방 치료든 맨발 걷기든 자연 치유든 뭐든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 자신을 믿고 꾸준하게 그리고 지독하게 치밀하게 매일매일 일정 시간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서 모든 문제의 성패는 갈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맨발 걷기가 좋다 그러면 100% 만병통치는 될 수 없겠지만 맨발 걷기가 좋다고 하면 1시간에서 안 되면 2시간, 2시간에서 안 되면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 그렇게 산속에서 도시락까지 사와서 맨발로 4시간에서 8시간 걸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얼마나 절박한 마음에 맨발 걷기에 매달리고 계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런 말도 있지만 정말 아프니까 맨발입니다. 맨발로 걷는 고통스러움과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운 좋게도 봄이지 않습니까? 이 봄에 정말 병원 가서 치료받으시면 치료받는 비용, 치료받는 시간, 그리고 재활받으시면 재활받는 시간, 비용, 에너지 엄청나게 듭니다. 정말 막말로 병원에서 드는 비용과 시간과 거기에 드는 에너지는 가볍습니까? 쉽습니까? 그것 또한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짜증나고 귀찮고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것과 맨발 걷기가 뭐가 다르겠습니까? 오히려 맨발 걷기를 통해서 자연에 내 몸을 맡기는 게 어떤 면에서는 이 대자연의 원리, 우주의 원리에 따라서 내 몸을 거스름 없이 물결처럼 흐르게 하는 그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 주변에도 몸이 안 좋다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맨발 걷기가 좋다는 사실도 어렴풋이는 알고 계세요. 그런데 참 답답하고 또 답답한 게 맨발 걷기를 안 하세요. 해보지도 않으시거나 하다가 그냥 그만두시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왜일까요? 병원 치료는 병원에만 가면 다 알아서 해주고 크게 내 의지를 개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맨발 걷기는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내 자신이 주인이 돼서 능동적인 자세로 내가 이 병을 낫고자 하는 주도적인 자세를 취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시대 사람들에게 잘 안 맞나 봅니다. 그래도 맨발 걷기가 좋다, 맨발 걷기가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제 영상을 보시고 정말 이런 말씀까지 드리고 싶지 않지만 정말 죽기 살기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벼운 질병에서부터 중병까지 정말 죽기 살기로 이순신 장군의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라는 마음과 그 마음을 뛰어넘는 즐거운 마음, 맨발로 걷는 이 즐거움을 몰입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면 그 무엇도 두렵지 않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